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역사회 간호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어렵다. 그죠? 뭘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리고 뭘 포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외우라고 해서 외웠는데 이거를 시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시험 문제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잖아요. 이런 게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여기에 적용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지역사회는 철학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니야. 어떤 사람은 신학이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를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역사회는 외울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4가지로 접근해 들어갈 거예요. 자, 하나는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이걸 외워야, 이걸 암기해야 그 다음에 국시로 들어가셔야 돼. 근데 이거를 외우지도 않고 국시에 들어갔다. 그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반드시 외울 걸 다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 50% 정도는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론 부분 우리 2달 하는데 2달 내내 이거를 제가 계속 국악을 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가 수업을 50분하고 10분 실 건데 50분, 한 45분 정도 하고 45분, 한 40분 정도 이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유인물을 보시면 가로놓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로놓기에는 바로 가로에다 답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가로 안에 답을 쓰면 이게 일회용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포스트잇에다 답을 쓰셔서 그 다음에 지나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쭉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동량 공부, 지나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이래야 머릿속에 좀 많이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우리 책에도 보시면, 책에 몇 쪽이냐면, 19쪽인가요? 필수 문제가 있어요. 자, 필수 문제 보이시죠? 그래서 40분 이론하고, 가로놓기 하고, 필수 문제 할 겁니다. 그리고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친구들은 필수 문제 정답을 공개해라. 뭐 그걸 아예 다 그냥 일일이 다 불러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수업은 듣지도 않은 채로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첫 번째 시간 끝날 때쯤에서 이 필수 문제를 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론이 필요 없으신 분은 뒤쪽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이렇게 해서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완벽하게 외우셨을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쪽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3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 상식처럼 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기는 암기해야 되는데 그 양이 너무 방대한 게 있습니다. 방대한 양.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 못 외우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제가 외우라는 말을 참아 못하겠습니다. 제 양심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시진 않으시되 그럼 그냥 포기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눈도장이라도 좀 찍어두세요. 눈도장. 그 눈도장을 어떻게 찍느냐?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이걸 요약 정리를 하든지 뭐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에다 저장을 하든지 그래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걸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 보면 눈도장이 찍혀질 거고 요게 현장에 가면 그대로 머릿속에 또 우연찮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눈도장해서 맞으면 다행인 거고 틀려도 그냥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포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포기해야 되는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포기하자, 과감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요. 꼭 이 부분을 하다 보면 꼭 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이제 사례 접근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쪽의 문제가 점점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방문을 갔다. 그 집에 가면 뭐 결핵 걸린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이럴 때 간호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사례
쪽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다음에 간호학과 4년을 다녔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감으로, 촉으로 뽑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보내고 한국에 대학을 온 거야. 그러다 보면 이게 사고방식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이 문제를 거의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의 약점은 이거에 대한 설명 능력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이거 몰라요? 이게 되면 그쪽도 모르는데요. 그럼 제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례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4가지로 접근합니다. 특히 우리 이론 부분에서는 요걸 좀 키포인트로 좀 외워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은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이제 영역에 대해서 좀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맨 처음에는 국내외 보건정책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이제 우리 지역사회 정의, 여러분이 되게 까탈스러워하는 역사, 그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그러니까 간호행정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통 5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5문제 다 하기는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기서는 3문제만 맞자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학, 여러분들이 역학이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역학은 산수입니다. 산수.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걸 가르쳐드리면 이게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게 역학이에요. 그래서 역학에서는 3문제가 나오고 당연히 3문제는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자존심이 좀 그러니까 이게 3문제 중에서 뭐 2문제 맞았다. 그럼 저는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저는 역학에 대해서는 좀 목을 걸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정은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뭐 간호사정은 여러분 엄청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뿐이 아니라 뭐 성인 간호에서부터 간호사정은 되게 잘 알 겁니다. 당연히 2문제 맞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건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인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약간 이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2개 다 맞기는 그렇고 한 문제 정도만 맞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활용을 해서 수단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수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점, 단점, 그리고 어떤 상황을 지어주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도 역시 한 문제는 무난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까탈스러워하는 게 요거예요. 기획. 이론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호과정이 좀 나오는데 특히 이론 부분은 거의 포기하시는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5문제 중에 쿨하게 썼습니다. 2문제만 맞아줍시다. 2문제만. 그래서 제가 이론 부분을 하긴 할 건데 중요한 이론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포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건강진흥 시대인 걸 아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역사 얘기하면서 제가 이건 좀 가르쳐 드릴 건데 건강증진, 보건교육, 학교보건 모두 5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쉬워하시더라고요. 보건교육이나 학교보건 이런 거 좀 쉬워하셔서 이거는 3문제 정도만 맞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보건, 그 이제 보건소 얘기가 나와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은 당연히 보건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족간호, 그리고 산업간호에서 이것도 역시 3문제 정도만 맞자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 만성 질환은 여기 약간 법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법의 법정 감염병 얘기. 그리고 만성 질환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나 고혈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들이 성인 간호학을 워낙 잘 아셔서 이거 좀 맞을 확률이 많은데 그래도 한 3문제 정도, 아니면 2문제 정도. 자, 그럼 이제 환경보건. 환경보건은요, 거의 무지무지 깊습니다. 여기 이 범위가 무지무지 깊은데, 이 중에서 딱 2문제만 나오거든요. 이 2문제가 그 환경을 다 알아야 답을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0. 제로입니다. 제로. 자, 그 다음에 재난관리는 정말 쉽게 나옵니다. 문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는 맞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1개 정도. 그러니까 결국 60점입니다. 60점. 그렇죠? 과락 40점이 아니라 60점 정도는 맞아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100점 만점을 목적으로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결국 지역사회는 지옥사회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지역사회는 무지무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60점을 목표로 여기서 좀 쉽게 그리고 조금 재미있게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얼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책을 보시면요. 책에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이라고 해서 처음에 건강의 개념이 나옵니다.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나올 게 좀 나와서 외우실 게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WHO의 건강의 개념 외우셔야 되겠죠. WHO 이거는 매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외우셔야 돼. 자,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슬쩍 넘어가시고 외우실 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의 완전한 역동적 상태를 말한다. 자, 4개입니다. 신체, 정신, 사회, 영적. 외워두세요. 그런데 자, 그 개념 해놓고 연도를 보세요. 몇 년이에요? 몇 년? 98년입니다. 98년에 영적인 안녕이 들어갔고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영적인 안녕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인 안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지. 이걸 굳이 내려놓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 책에 영적인 안녕이 이렇게 뻔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WHO의 개념에 보면 영적 안녕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일단 요거 98년에 한때 들어갔다가 지금은 3개만 있구나. 그럼 3개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신체, 정신, 사회. 요거 외워두세요. 자, 그럼 2번입니다. 그럼 지역사회에서는 도대체 건강을 뭐라고 보는데 이건 외울 건 아닙니다. 외울 건 아니지만 감을 좀 잡으셔야 될 거. 아, 지역사회에서는 건강 이렇게 보고 있구나. 감을 잡으셔야 돼. 1번. 상대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 예, 내가 젊었을 때 나랑 지금이랑 건강을 비교하는 거죠. 또는 뒷집 할머니랑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집 할머니에 비해서 나는 좀 건강한 편이지라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건강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아플 수도 있고 또 언제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역동적 개념.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감으로 잡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을 임상적인 관점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본대요. 자, 임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는 성인간호학이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은 기능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거, 내가 팔다리가 없어. 그런데도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 그럼 나는 건강한 거예요. 기능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기능적인 관점으로 본다. 우리 지역사회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건강을 정의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인구 집단의 건강을 정의한대요. 결국 개개인의 정의보다는 집단의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개 개인이 암으로 쓰러져 있어. 그것보다는 저 마을에 콜레라가 돌아. 그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게 지역사회다.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이거는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외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적정 기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적정 기능 하면은 셀프 케어. 자가 간호를 얘기합니다. 자, 결국 자가 간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지역사회 간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외울 거 WHO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적 기억나세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 3개만 외우시면 돼. 자, 그럼 학자별로 쭉 건강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건데 거기 6번에 스미스 것만 한번 얘기할게요. 자, 스미스는 건강 모형을 4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임상적 모형. 자, 임상적 모형 하면 성인간호학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고혈압이 있다, 암이 있다. 그러면 나는 병이 있는 거죠. 근데 암이 없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야. 이게 임상적 모형. 자, 역할 수행 모형 말 그대로 내가 역할 수행을 잘해. 그럼 난 건강한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그럼 학생으로서 역할이 뭐예요? 제 시간에 와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어. 물론 앉아 있는데 뭐 엉덩이도 아프고 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자기 역할을 잘하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이거를 역할 수행 모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적응 모형 적응을 잘해. 그럼 나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낯선 곳에 무인도에 갔어. 그런데도 내가 적응을 잘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행복 모형. 이게 뭐냐면 자아 실현을 했다면 나는 행복하죠. 그래서 나는 건강한 거. 결국 자아 실현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 모형의 입장에서도 건강하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스미스의 건강 모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 다음의 뜻이, 다음의 보기 중에서 행복 모형에 해당되는 건 뭐냐? 그래서 이제 뜻풀이가 쭉 나옵니다. 결국 짝짓기만 잘하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외울 건 없겠구나. 그냥 눈치만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버나드 그냥 넘어갈 거고요. 자, 실리. 이건 그냥 그 밑에 8번에 실리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맨날 스트레스 기억하시죠? 예,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실리. 예, 그렇게 잘 알아두시면 돼. 우리 공부하다 보면 엄청 스트레스 쌓이죠? 나중에 병원 가셔서도 스트레스 엄청 쌓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스가 쌓일 때 풀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계시는 것도 좋아. 여러분들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푸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재밌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괜찮습니다. 또 뭐 백화점 가서 옷 사고 뭐 어떤 사람 먹는 거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게 우는 거예요. 자, 울잖아요. 그 눈물 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한참 울고 나면 어떻게 개운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게다가 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울면 아주 좋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 저는 남사스럽게 어떻게 울어요? 예, 그럼 두 번째 좋은 방법, 목욕하는 거예요. 따뜻한 탕 안에 몸을 담그면서 이 딱딱하게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아, 제일 좋은 방법이 있네. 목욕하면서 우는 거예요. 엄청 좋습니다. 한번 해먹어보세요. 저는 그런 짓 잘하거든요. 하여튼 요거 스트레스, 실리. 자, 뒤로 갈게요. 자, 던이라는 사람. 잠깐 이 사람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건강은요. 건강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한 거다. 그래서 연속선 개념을 제시합니다. 연속선 개념.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야. 딱딱 끊어진 게 아니라 건강 불건강이 아니라 이게 일직선상, 연속선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얼굴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졌지? 얼굴이 막 예전에 잡티도 많은데 이렇게 얼굴이 진짜 깨끗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화장을 하는데 계속 굉장히 예뻐요. 어저께 내가 라면을 먹었나? 뭐 희한하다. 그래서 기분 좋게 다 화장 끝내고 안경을 딱 쓰니까 아니야. 원래대로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겁니다.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건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이거 무슨 개념일까요? 동적인 개념, 정적인 개념. 무슨 개념이에요? 네? 동적인 개념. 아까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은 뭐라고요? 동적인 개념.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던이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왜? 건강을 동적인 개념이라고 제시했으니까. 자, 웬만하면 지금 잘 따라오시는데 아까 WHO의 건강의 개념 뭐라 그랬죠?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네? 정적이에요. 그죠?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또 그리고 신체적으로 안녕해야 돼. 딱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WHO의 건강의 개념은 정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좀 안 맞는 게 WHO의 건강의 개념. 그래서 우리는 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던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라논드라는 사람 10번 라논드 있습니다. 자, 이분은 건강의 영역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네. 야, 우리 WHO는 3가지였는데 얘는 또 4가지예요. 환경,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인간 생물학이라는 거는 우리 말 그대로 유전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체계는 그날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예방 위주냐 치료 위주냐 요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 4개에 의해서 건강이 좌지우지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건 이해되실 거예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생활 방식 요게 잘 모르겠는데요. 생활 방식 보니까 밑에 영어로 써 있죠.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생활 습관이야. 생활 습관. 이거를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 따라 생활 습관이 나는 담배 피는 습관이 있어. 그럼 나는 암에 걸릴 확률이 많겠죠. 근데 내가 습관이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나름대로 건강하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라논드는 요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뭘로 봤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를. 예, 라이프 스타일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보이실 겁니다.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아, 건강 증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건데요. 우리 지역사회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 보건의료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보건의료라는 개념하고 또 하나가 건강 증진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지역사회의 양대 산맥이에요. 저 양대 산맥, 이렇게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요와 더불어서 건강증진도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야 된다. 라고 맨날 주장하는데 이 건강증진의 원형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라논드. 그렇죠? 그러니까 라논드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논드. 이 사람은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라논드 건강증진 원형. 뭐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서 건강증진 원형으로 봐요? 뭐 때문에?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50%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라논드 얘기했고요. 뭐 팔수는 그냥 넘어가시고. 자, 요게 건강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건강의 개념에서 외우실 거 WHO 건강의 정의. 또 하나 우리 지역사회 좋아하는 던. 그쵸? 그리고 건강증진의 원형이 누구? 라논드. 요 세 개는 외워두세요. 그쵸? 요 세 개는. 이 중에서 WHO 건강의 개념은 뭐 당연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의 개념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개념. 우리 지역사회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 지역사회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개념은 모르시면 점점 지역사회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좀 천천히 이해하도록 하세요.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일단 동그라미 3개 그리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개념이 6가지 개념이 있어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줄 쳐드릴게요. 6가지 개념, 동그라미 3개에 얘네 3개를 연결하는 3개의 짝대기. 요게 6가지 개념이에요. 이 중에 요거는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쓰실 필요는 없어 책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상과 목표를 연결해 주는 게 기능 연속 지표. 아, 이거 좀 외우기 힘들겠다. 하여튼 기능 연속 지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과 활동을 연결해 주는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간호과정. 그 다음에 간호활동과 목표를 연결하는 간호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지역사회 간호 목표와 간호활동을 연결시켜주는 건 뭐냐? 그럼 답은 간호수단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예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고요.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그때 대부분 중간고사 시험 문제 아예 그려라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니까 이거 외워두시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지역사회 간호 대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한마디로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 너무 추상적인데요. 예, 이제부터 지역사회 개념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정의. 이제부터 지역사회로 들어가요. 자, 지역사회 처음에 정의. 지역사회 정의는 3가지를 맞으면 이걸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잦은 상호작용. 자, 두 번째, 공통된 문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요게 있으면 지역사회예요. 요는 시험 문제는 나오든 안 나오든 외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여기도 지역사회입니다. 여기도 왜 지역사회예요? 우리 잦은 상호작용 하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잖아요. 그렇죠? 자, 공통된 문화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하고 저의 공통된 문화 뭐가 있을까요? 간호? 재미없어. 그보다 더 디테일하게 지역사회 간호라는 공통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사회 간호.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사회, 여기 지역사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지리적 경계, 요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지역사회다.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감미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감미 클럽? 몰라요? 지역사회 간호에 미친 클럽. 지감미 클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 중간고사 설명해주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 냈더니 난리가 나서 WHO가 지정한 난리가 났어. WHO가 지정 안 했습니다. 제가 지정했습니다.
그때 어떤 교수님이 이거 들어본 것 같아. 그건 지몬미겠지. 그렇죠? 지감미라고 제가 아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감미 클럽 회비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여튼 지감미 클럽도 일종의 지역사회구나. 요 세 개입니다. 잦은 상호작용, 공통된 문화,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그러면 이걸 지역사회라고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종류에는 지감미만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자, 외우실 것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종류 들어갈게요. 자, 지역사회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가 구조적 지역사회. 또 하나가 기능적 지역사회. 또 하나가 감정적 지역사회. 자, 우리 외울 거는 달달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앞자만 따가 구기감. 구기감. 달달달 외우세요. 구기감. 그럼 구기감만 외울까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구조적 지역사회는 무슨 지역사회가 있는데요? 기능적에는 뭐가 있는데, 감정적에는 뭐가 있는데, 요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적 지역사회. 그렇죠? 그리고 양도 되게 많으니까 6개나 있습니다. 6개. 나머지 기능, 감정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라고 해도 그냥 외우시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쉬우니까. 근데 저는 구조적 지역사회는 꼭 외워두셔야 돼. 자, 구조적 지역사회는 시간과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시공간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공간 공동체. 시간과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대면 공동체가 있어요. 자, 대면 공동체 하면 대면이죠.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 보고 자기 전에 얼굴 보고 뭐가 있을까요? 예, 가족이 있습니다. 예, 대면 공동체는 대표적인 게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공동체. 다 외워두셔야 할 단어들입니다. 자, 지정학적 공동체는 뭐냐면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시, 군, 구, 읍, 면. 그렇죠? 마포구, 종로구 이런 것들을 모두 지정학적 공동체.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쪽은 종로구라고 하자. 이쪽은 마포구라고 하자. 라고 하는 게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자, 조직은 이런 거죠. 학교, 회사, 그리고 보건소 이런 것들을 조직이라 한다. 그래서 보건소는 조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조직은 뭔데요? 목표가 있고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느 단체 이런 것들을 우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조금 어려운 단어 들어갑니다.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요게 시험 때 좀 자주 나옵니다.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 예를 들어 서울이에요. 서울 같은 데는 오염이 되게 많이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 모든 오염을 끌어안고 살죠. 그런 것들을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보건교사로 있을 때 서울에서 한 4년 있다가 제가 해인사 쪽에 해인초등학교로 갔었거든요. 거기서 한 2년간 있다가 다시 이제 서울에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전교생 해봤자 2명밖에 전교생 해봤자 한 9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간다니까 막 운동장에 나와서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정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래, 선생님도 너네가 보고 싶을 거야. 그래서 하나는 게 끊어하나 줬거든요. 근데 1학년짜리 남자애가 그게 아니라요. 이제 선생님 죽을 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죽어? 그랬더니 서울에 가면 다 죽는다면서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은 서울에 가면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썩은 음식만 먹는다는 거죠. 서울 사람들은. 왜 썩은 음식만 먹어? 우리 고추 있죠. 고추. 어디부터 먹어요, 우리? 밑에부터 먹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버리잖아요. 농약을 뿌리면 농약이 고농축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은 여기를 자르고 여기부터 먹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만 먹고 여기를 버리잖아요. 썩은 음식만 먹는 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박 한 통 다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죠. 그래서 수박 딱 자르고 반은 먹고 반은 랩 씌워서 냉장고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수박은 자르는 순간 변한다면서요. 그래서 시골 사시는 분들은 잘라서 반은 먹고 반은 돼지, 개한테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개나 돼지가 먹는 거를 랩을 씌워서 일주일 내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음식만 먹는 거 맞아. 금방 죽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야. 서울에 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불이익을 갖고 있는 걸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또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 공동체예요. 문제 해결 공동체. 결국 얘네 둘은 짝을 져서 외우시는 게 좋겠구나.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어를 자꾸 입에다 내셔야 돼.
저한테 물어볼 때도 그거 있잖아요. 그 문제점 같이 끌어안고 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생탁적 문제 공동체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집합체. 자, 제가 구조적 지역사회는 조금 까탈스럽다 그랬습니다. 외울 게 많거든요. 6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전엔 그렇게 나왔어요. 다음도 구조적 지역사회가 아닌 거 뭐냐? 그래서 6가지 종류를 이거 말고 엉뚱한 거 집어넣고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상황을 제시해요. 그 중에서 뭐냐면 서울 한강에 누군가가 거품이 많은 물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강 주변에 거품이 많은 게 흘러가갖고 저기 경기도까지 흘렀다. 그럼 요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를 뭐라고 하느냐. 그게 뭐냐면 생탁적 문제 공동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대면 공동체. 그리고 지정학적 공동체, 생탁적 문제 공동체, 그리고 문제 결정. 뭐 결국 다네. 하여튼 요 4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요 6개의 지역사회 중에서 우리한테 친근한 지역사회는 뭘까요? 6개 중에서. 친근한 거. 네? 대면 공동체 같죠? 아닙니다. 지정학적 공동체예요. 왜? 너 어디서 왔어? 이러면 저 마포구에서 왔어. 이러지 우리 엄마한테 왔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공동체가 우리한테 친근한 거예요. 그러면 대면 공동체는 자기네들끼리 친한 거예요. 대면 공동체는 거기 구성원들끼리 친한 거고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친한 거는 지정학적 공동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헷갈리게 얘기해 드릴게요. 보건소는 아까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보건소. 예, 조직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혹시 보건소에서 사업할 때 이거 아세요? 자, 예를 들어 마포구 보건소야. 근데 마포구 보건소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해요.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하는데 내가 종로구 사람이거든요. 너무 사업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저는 종로구 사람인데요. 여기 사업에 제가 참여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된다 그럴까요? 안 된다 그럴까요? 안 된다 그래요. 왜? 마포구 사람한테만 하거든요. 결국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누구 위주의 사업을 한다? 예, 그렇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가 지정학적 공동체는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보건소는 조직에 속하면서 사업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한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혹시 보건소 설치가 별로 한계소인지 아세요? 보건소 설치. 예, 보건소는 시, 군, 구 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결국 보건소의 설치는 어느 지역사회 위주로 설치를 한다? 그렇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건소는 어디에 속해? 조직에 속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하고 보건소의 설치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예, 이런 걸로 말 갖고 장난놀기 아주 쉽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 중에 싹 나오면 이건 틀렸다 이건 맞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구조적 지역사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4개 배웠고요. 자, 근데 기능적 지역사회요. 기능적 지역사회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요구 공동체. 그리고 이 요구가 같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인 자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요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은 좀 특이하네요. 기능적 지역사회 요구가 같아. 그리고 이걸 해결해 줘. 그럼 이거 생탁적 문제가 있어. 이걸 해결해 줘. 똑같은 관계 아니에요? 똑같은 관계 아니야? 요구가 있어. 문제를 해결해 줘. 그럼 얘 생탁적 문제, 이것도 요구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문제 해결해줘. 똑같은 관계 아니에요? 똑같은 관계인데 굳이 나눠놓은 이유는 뭘까요? 굳이 나눠놓은 이유. 응? 이거 답이 안 나오나요? 굳이 나눠놓은 이유. 아까 구조적 지역사회는 뭐라 그랬죠? 시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나 기능적 지역사회는 시공간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요구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요구 공동체. 그리고 이걸 해결해줬으면 자원 공동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막 촛불시 엄청 많이 하죠. 강화문에 모여서 막 촛불시하고 뭐 대통령 물러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무슨 지역사회예요? 기능적에서도 요구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들을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촛불시위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다. 이거를 지역사회 뭐라고 하느냐? 요구 공동체라고 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감정적 지역사회,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특수흥미 공동체. 특수흥미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자전거 많이 타고 다녀. 자전거 모임. 또는 등산 모임, 목요 낚시회, 이런 거, 목요일마다 낚시대, 이거를 우리 특수흥미 공동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소속 공동체. 자, 소속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 또 서울 사람 출신이야. 이렇게. 어떤 어느 소속이다. 라고 하는 거. 요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감정적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외우셔야 돼. 뭐가 어디에 속하는 것도 외우셔야 되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되셨어요?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 조금 위험하긴 한데 연습해볼게요. 자, 책 따위는 보지 마시고 머리를 믿으셔야 돼.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 쪽에서 얘기해 주시면 돼. 대명공동체. 예, 대명공동체 어디 속해요? 세 개 중에.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합니다. 요구공동체, 기능적, 소속공동체, 감정적. 그쵸? 특수흥미 공동체, 감정적. 그러면 시군구 별로 한 개소 이걸 뭐라고 했더라? 시군구. 그걸 뭐라고 했더라? 지정학적 공동체. 그건 어디에 속해요? 예,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소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조직에. 그러면 조직은 어디에 속해요? 조직. 어디에 속해요?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합니다. 그치? 이해되시죠? 그럼 보건소의 사업은 어느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한다고? 지정학적 공동체. 그럼 지정학적 공동체는 어디에 속해요? 구조적. 예. 그 다음에 한강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럼 오염된 그 피해를 보는 데를 뭐라고 하죠?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그러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는 어디에 속해요?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만약, 이거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종류 쪽. 그러니까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줄 쳐볼게요. 자, 오랜만에 책 봅시다. 자, 사쪽에 그 위에 있는 그 그림은 제가 머릿속에 각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림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가능 대상 나옵니다. 지역사회 정의 1번, 자, 문화적 동질성. 그래서 제가 공통된 문화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공통관심, 이거를 사회적 상호작용. 그래서 잦은 사회적 상호작용.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날 거다라고 표현했고요. 세 번째,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예, 요게 다 있으면 우리 지역사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옆에 갈게요. 자, 지역사회 분류 동그라미 1번에 구조적 지역사회.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기능적 지역사회. 보이실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감정적 지역사회. 자, 구조적 지역사회는 옆에 보시면 시간, 공간적 관계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 일명 시공간 공동체. 자, 집합체 있고요. 집합체는 그냥 모인 거예요. 이건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서. 자, 대명 공동체 옆에 써 있을 겁니다.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이것도 제가 써놨을 겁니다. 얘기 얼른 기억나셔야 돼. 그리고 지정학적 공동체. 얘는 합법적 지리적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는 집단. 그래서 시군구 별로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조직. 자, 조직은 이제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조를 가진 사회 집단. 그래서 제가 보건소나 회사, 학교 이런 것들은 조직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 공동체. 하여튼 이렇게 6개가 구조죠. 자, 기능적 지역사회입니다. 특정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유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구 공동체, 거기다 아예 쓰세요. 촛불 시위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공부할 때 좀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 공동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지역사회는 공통의 연고, 공통의 관심으로 모여진 공동체. 그래서 소속 공동체, 그 다음에 특수흥미 공동체. 이해되셔야 돼. 그래서 모두 세 종류, 크게는 세 종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기능 들어갈게요. 그러면 지역사회 기능은 도대체 뭐가 있는데? 모두 5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기능. 자, 동그라미 2번, 사회화 기능. 동그라미 3번, 사회 통제 기능. 동그라미 4번, 사회 통합 기능. 동그라미 5번, 상부상조 기능. 그럼 요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유치하게는 안 나올 겁니다. 지역사회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경제, 2번 뭐 사회 이런 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거는 지역사회 무슨 기능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도 역시 뜻풀이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뭐냐? 자, 이제 뜻풀이 들어갑니다. 네, 경제적 기능. 이거는 뭐냐면 혹시 무슨 강화도 하면은 특산품으로 뭐가 유명하죠? 강화도? 몰라. 강화도 안 가봐서 몰라. 예, 울릉도 하면은요. 호박엿. 그쵸? 그리고 또 무슨 또 어디 가면 또 오징어 또 유명한 데가 있더라. 오징어. 몰라요.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오징어도 유명하죠. 하여튼 그 지역에 가면 그 물건 특산품이 유명해요. 이런 것들 모두 경제적 기능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새는 경제적 기능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마을로 놀러 오세요. 뭐 이런 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경제적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사회화 기능이야. 자, 사회화 기능은 이런 거죠. 우리 시골에 어디 가면 그곳에 특유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걸 우리 이름을 뭐라 그래? 사투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혹시 진주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인사 그쪽에 진주 쪽이잖아요. 근데 진주에 갔더니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부끄럽다는 말을 많이 써요? 창피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창피하다고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쪽은 부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부끄럽다고?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건 아니지. 하여튼 그쪽에서는 부끄럽다는 말을 많이 쓰는구나. 요게 사회화 기능이야.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일반적 지식, 사회적인 가치, 행동 양상 등을 새로이 창출해요. 그리고 이거를 유지 전달도 하는 기능, 이걸 사회화 기능.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투리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못 풀었네. 일단 조금만 쉴게요.